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문 연습 자료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리뉴얼해서 자료들을 카페에도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조문 경찰 시험에서 필요한 조문들, 헌법 조문들 읽어볼 수 있도록 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간단하게 쓰면은 헌법 조문이 이제 헌법 조문 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 법령 편이 있거든요. 국적법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볼 텐데 가로 안에 이제 빵꾸를 뚫어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이런 것처럼 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전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인데 이 대한국민이 어디랑 수식이 되냐면 여기랑 수식이 돼요. 개정한다. 그 대한국민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민국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놨고요. 그 다음에 3.1운동과 4.19 민주이념까지는 헌법 전문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5월, 6월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5.16, 5.18, 6월 10, 6월 항쟁은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1948년인데 1945년으로 나와서 틀린 적이 있다던가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하니까 9차 개정헌법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미 헌법 전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습하려면은 헌법 전문에 규정 안 돼 있는 거를 좀 위주로 공부해주면 좋다 그랬죠.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조문들은 한번 언급만 하겠습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덧붙일 수 있다면은 조금 보라색으로 쓸까?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했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요건이나 그다음에 상실하는 것도 여러분들 법률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도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걸 언급해 볼게요. 그다음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3조 한반도와 그 부속보소로 하는데 혹시나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재헌헌법 때부터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토 조항으로부터는 기본권이 도출이 되죠. 4조 보시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평화적 통일정책은 헌법 제4조에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은 여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평화적 통일조항이랑 연결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이 아니라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제4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헌법 제4조로부터는 의외로 기본권이 도출이 안 되죠.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주면 되겠고 5조 1항 별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상단으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이고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됐습니다. 이거랑 비교해주세요. 밑에는 거. 공무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있죠. 요거는 제3차 개정헌법이니까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6조 1항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만약에 국내 법률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법률의 효력도 있는 게 있고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법이라고만 해야 됩니다. 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위가 보장이 되는데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죠. 이 상호주의가 명문으로 규정된 게 두 개 있어요. 국가 배상 청구권이랑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언급만 해주는 거예요. 조문특강이니까. 다음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죠. 그래서 광의의 의미의 공무원이다. 근데 7조 2항은 좀 협의의 공무원이죠.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직업 공무원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협의회 공무원만을 우리 직업 공무원으로 지칭한다. 이런 식입니다.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 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이 됩니다. 바로 보장이 되고요. 정당은 8조 2항이네요. 목적과 조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8조 4항이랑 여러분들 비교해야 됩니다. 8조 4항은 목적이나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2항, 4항 항상 구분해서 보시고요. 8조 1항은 정당의 자유의 근거죠. 근데 8조 2항은 정당의 자유의 근거라고 하면 틀리고 한계의 규범입니다.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8조 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네요. 요거는 조금 누락이 됐는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인데 최초 규정된 게 제8차 개정법입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일 때는 정부가 제소할 수 있죠.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합니다.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됩니다. 이 전통문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화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헌법 전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빨간색으로 조금 묶어줄게요. 요 부분, 이 빨간색으로 묶어준 부분, 요 부분은 또 헌법 전문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험 많이 나오죠.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10조 모르는 조문 없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을 의무집니다. 밑에 있는 거 읽어보면 좋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최초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 최초 규정은 제8차 개정헌법,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이거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누구든지 신분이나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하지만 요거는 예시 규정이죠. 열거 규정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화를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3번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12조 1항 적법 절차 원칙이네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 그러면은 처벌이나 강제 노역이나 보안 처분을 받지 않아요. 거꾸로 됐네요 여러분들.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면은 적법 처보강이라고 외워주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알겠지만 적법 절차 원칙을 최초 규정한 것은 제9차 개정헌법입니다. 비교될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제8차 개정헌법이죠.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맞고. 3번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권이 누가 있죠? 검사이겠죠. 그래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죠.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랑 그다음에 장기 3년.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답이 스포가 됐네요. 자료에서는 없애줄게요. 지금 없애야겠다. 생각난 김에 없애야 돼. 여러분들은 조문 보고 계세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염려가 있을 때, 없을 때라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것은 국선 변호인인데 여기는 형사 피고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안 되죠. 5항 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조문이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안 당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장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돼야 된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이 6항이죠. 그럼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검찰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7항 보시면은 이게 자백의 증명력 법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 13조 1항 이거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조문이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고 행위시법주의,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있는데 재박 사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박탈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재산권. 재박 사건. 그다음에 이것은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문. 이거 바꿔서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어떤 행위, 친족의 행위로, 친족, 타인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친족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14조 별거 없죠. 연좌제 금지 원칙은 8차 개정헌법 최초 규정.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의 자유는 의외로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다. 16조 주거의 자유인데 침해받지 않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다음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8차 개정헌법이에요. 최초 규정. 근데 막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자유예정권이 비교가 되는데 명문 규정은 없죠. 근거는 이 두 가지가 된다. 그 다음 18조는 이 17조 조문이랑 비교해보면 뭔가 빠져있죠. 자유라는 말이 빠져있어.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17조랑 비교해 주시고요.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국교 인정 안 되고 종교 정치 분리된다. 21조랑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2항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죠. 3차 개정헌법 때 최초로 규정됐다가 한번 폐지가 됐어요. 7차 개정헌법 때 유신헌법 때 부활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3항 별거 없고 4항은 이 언론 출판에 대해서 이런 공중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지문이 있어요? 이거는 제한의 요건일 뿐이죠. 한계를 규정한 거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들 그냥 기출해독을 돼야 돼요. 좋았습니다. 다음 22조 1항 별거 없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22조 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 법률로서 보호한다.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23조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23조 3항은 공용 수용이죠. 수용, 사용, 공용 제한인데 그 어떤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까? 규정은 어떻게 돼서 규정 지금 헌법 규정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대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한 보상으로 해야 되죠. 이런 식. 24조 조문 그대로고 25조 공무담임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별거 없고요. 26조 요거는 그 다음 회차에 할 때 부속법령이 많이 나오는 청원권이죠. 그래서 일단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요. 구두라고 하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 나와 있는 의무, 국가 의무는 심사할 의무입니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27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여러분들 요것은 헌법 조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2항 보시면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에 법률이 정한 경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반인은 그러니까 민간인은
군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죠. 근데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면 그냥 계엄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망 보시면은 요거 여러분들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나온 적 있었는데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랑 그 사망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좀 다릅니다. 이게 모든 국민이고요. 이거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모르면 틀리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찰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사항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8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고 5항 보시면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를 해서 진술할 수 있다. 28조는 여러분들 좀 빵꾸가 불친절하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조가 형사보상 청구권인데 그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서 좀 헷갈리니까 한번 볼게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요거는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이. 근데 이거는 현행헌법 때 추가가 된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그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형사 처분이, 그러니까 피의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수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여러분들 형사보상 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무죄 판결이겠죠. 물론 공부하다 보면 면소 판결이나 공소 기각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헌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 형사보상 청구권이니까 그 국가에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요것도 정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헌법 조문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조문인데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좀 많은 조문들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조 1항은 국가배상 청구권이네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지만 경과실일 때는 괜찮다. 그러면 2항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죠. 그러면은 그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있다라고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0조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죠. 현행 헌법 때 최초로 규정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생명이나 신체여야 되죠. 그래서 재산 피해는 여기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3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요거는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부모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규정이 됐으니까 좀 비교를 해주시고,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은 뭐반? 초등교육이죠. 초등교육. 그 다음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은 초중고를 의미하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해요.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하면 되는데 이게 욜로 가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대학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5항 평생교육, 6항 별거 없습니다. 32조 조문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나와 있죠. 요거는 여기 써져 있죠. 8차 개정헌법 최초 규정이고 최저임금제도 규정이 되는데 이는 현행헌법이 최초 규정이다. 알아두시고 2항 별거 없고요. 3항 별거 없고 4항 여자의 근로, 그다음에 연소자의 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vs 한 다음에 노인 근로나 장애인 근로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이게 헌법제 나중에 보시면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막 근로를 시킨다 이런 조문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꼭 부기해 주시고요. 6항은 해석이 필요하죠. 이 유가족이 어디에만 수식된다? 전몰 군경에만 수식되고 국가유공자는 본인만, 상위 군경도 본인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써놨어요. 다음에 33조 1항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근로자는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그냥 가지죠. 근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해하나요? 가지죠. 그다음에 이 저한테 배웠으면 어떻게 배워야 돼요? 주요방위 산업체니까 주자가 나왔으면 행주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나와야 된다.
이미 경찰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데 5차 개정헌법이고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여자, 노인, 청소년, 장애자 여기는 34조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근로의 권리는 누구는 없었다. 노인이나 장애자분들은 이 두 분들은 빨간색으로 좀 다시 표시할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분들은 34조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32조 근로의 권리는 규정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고요. 35조 1항 환경권이래요. 환경권 최초 규정한 거 써져 있죠. 8차 개정헌법. 그 다음에 요거 그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간부 시험 이거 사람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랑 국민도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 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짜증나니까 보시고 2항 3항은 뭐 틀리게 낼 건 없어요. 36조 1항 그냥 조문 그대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 권리.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었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럼 37조 2항이 나오는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 헌정사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조 납세 의무 있고 39조 국방의 의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촌 어떤 불이익만이에요? 모든 불이익이라고 하면 틀리고 법적인 불이익만을 의미하죠. 비교를 좀 해주시고 대통령 이 조문들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67조 1항은 중요하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하고 만약에 1등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가 일단 회의를 해. 그래서 다수표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300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300명 중에 과반수니까 151명이 일단 출석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 3표라도 더 많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을 수도 있다. 원래는 직선제가 원칙인데 이런 조문들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뭐 그럴 순 없겠지만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라고 돼야 돼요. 선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유효투표라고 하면 틀립니다. 유효투표는 투표한 사람들이니까 투표권을 가진 모두가 있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3분의 1 이 부분을 짚고 그 대통령으로 뽑히려면 만 40세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68조 대통령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가 될 때는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니까 알아두시고 갑자기 대통령 없어질 때는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는 거 경찰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었다.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76조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빵꾸가 길어? 여러분들 76조 1항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내후에완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니까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 급해. 그럼 이제 2항은 여러분들 뭐 중대한 교전 상태죠. 요건 긴급 명령권인데 요것도 다르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많이 바꿔서 하니까 꼭 비교해 주시고요.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할 때는 원래 국회가 법률의 효력을 만들 수 있는데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보고해서 사후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와서 틀리냐면은 소급하여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니까 좀 비교해 주시고요. 이 경우 명령에 의해서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항 이거를 지체 없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77조 요것이 조금 핫한 조문 중에 하나죠. 바로 계엄 조문입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이어야 돼요. 좀 달라. 이거랑 다릅니다. 중대한 교전 상태인 긴급 명령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해줄 테니까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따라서 병력으로서 뭐가 다르냐면은 이 76조 2항의 긴급명령권은 법률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률을 만드는 거야. 근데 77조 1항의 계엄선포권은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 그게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한 뭐 경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일 수도 있는데 구역을 지정하는 느낌이에요. 에어리어를. 왜냐면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원래 일반적인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제 군인들로 치안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얘가 좀 더 센 계엄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영장제도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에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엄 헌법상. 그래서 이거는 비상계엄이 나와야 되고요. 그냥 계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할 때는 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뉴스 봤으면 알겠지만 관심이 많았었겠지만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로 찬성을 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요.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봐줄만 하겠죠. 왜냐면 시사적인 이슈가 있으니까요. 109조 재판의 그 심리와 그다음에 판결은 공개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는 공개해야 돼? 무조건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데 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대?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법원의 결정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쓸 필요 없다. 법원의 결정만 쓰면 된다. 그죠? 네. 이 조문도 엄청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꼭 알아두시고 110조 요게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는데 그 군사법원을 둔다 하면 틀리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둘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은 지금은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법률로 정하고 자꾸 비슷하게 나오지만 비상계엄 하에 군사재판은 이렇게 단심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점. 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117조이랑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는 법률로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했으니까 무조건 둬야 돼요. 둘 수 있다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을 뽑아야 되겠죠. 의원을 선거합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에서는 선임 방법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다. 119조이랑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경제에 대한 조정도 할 수 있으니까 1항과 2항을 합쳐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정도는 다 알죠. 110조 뭐 조문이죠. 광물이라든지 지하자원 이런 자연력은 특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균형을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다. 뭐 조문이 어려운 건 없어요. 121조 뭐는 무조건 금지해야 돼. 경자유지의 원칙상 소작제도는 무조건 금지제도. 여러분들 모든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땅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니까 빌려주는 건 돼. 임대차, 위탁경영. 근데 위탁경영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임대차는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어쨌든 헌법 조문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막 바꿔서 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다음 122조 조문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쑥 보면 이거 123조도 눈으로 그냥 쑥 보면 돼요. 124조는 소비자 보호 운동인데 이것도 제 8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다. 그다음 125조도 조문 그대로고 126조는 잘 봐야 돼.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고 법률로 정한다면은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도 되고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도 할 수 있다. 거꾸로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이 조문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127조부터는 별거 없는 조문이에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아주 중요한 조문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헌법 개정은 국회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죠.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이걸 최근에 공고라고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라고 하면 틀리죠. 20일 이상이 꼭 붙어야 돼요. 이 기간 공고해야 된다. 그러면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 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죠. 30일, 60일 내에 의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의결은 제적기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여기가 30일입니다. 그래서 2, 6, 3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 확정되면 즉시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뒤로 빼려다가 그냥 연결시켜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통치구조 파트를 배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고,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기명 투표입니다. 이름 까고 투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헌법 조문, 사실 우리가 통치구조 파트를 안 배우기 때문에 통치구조 파트가 엄청 조문이 많아요. 100개 넘는데, 그런 조문까지는 좀 시험 적합성이 나올 만한 거, 계엄이나 긴급명령 이런 것들은 좀 넣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근데 이외에 통치구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뺐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관문이 하나 남아있죠. 그 국적법이라든지 뭐 청원법 이런 거 해야 되죠. 그거는 다음 파트에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헌법 조문 잘 정리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면 헌법 조문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